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의문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배웠죠? 기억하고 있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의문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마스터할 내용은 모음입니다, 모음. 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음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다만 주의할 점은 저번 시간에는 영상을 멈춰가면서 소리를 직접 내지 않았던 친구들도 이번 시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고 암기도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함께 따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모음의 체계 학습 순서 한번 볼게요. 제일 첫 번째로는요. 입술과 혀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변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고 두 번째로는 혀의 앞뒤 위치, 세 번째로는 혀의 높이, 네 번째로는 입술의 모양에 대해서 학습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 안내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입술과 혀의 움직임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두 개의 모음을 적어 놨어요. 아라는 소리와 와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잠깐 멈추고 발음해 보세요. 둘 중에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거, 혹은 뭐 입술의 모양, 혀의 위치 변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게 변화한 것은 둘 중에 뭘까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발음해봤죠, 여러분? 둘 중에 변화한 것은 그렇죠. 바로 와가 되겠죠. 와.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볼게요. 자, 아와 같이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면 오타예요. 자,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뭐 단모음이라고 하고요.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움직임이 있어. 위치가 변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 이중모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모음은 입술 모양이 그대로 유지. 반면 이중모음은 입술 모양 혹은 혀의 위치가 변한다 라는 건데요. 발음을 해봤으니까 선생님 입모양도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여러분, 아를 할 때는 어떻게? 입모양이 똑같이 유지되죠. 그런데 밑에 와 같은 모음을 발음할 때는 어떻게? 어때요? 처음엔 입술이 오 동그랗게 모여 있다가 와 마지막에 퍼지는 모양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입술 모양이 오와 바뀐다. 혹은 혀의 위치가 안에서 바뀐다. 이러면 이중모음이란 얘기입니다. 아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입모양, 똑같은 혀의 위치라면 단모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뭘 해보냐? 선생님이 다양한 단어들을 지금 적어놨어요. 그쵸? 의문의 차이가 지금 다 한 개야, 한 개. 그쵸? 자, 그러면 밑에 선생님이 적어놓은 지금 이 단어들을 여러분이 한번 잠깐 멈추고 발음해보면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로는 혀의 앞뒤 위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지금 두 개의 모음을 적어놨죠? 이와 으를 적어놨는데요. 이와 으 중에 혀의 최고점, 발음했을 때 최고점이 앞쪽 이에 가까이 앞쪽에 있는 거는 과연 이일까요? 으일까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정답은 뭐였죠? 이야, 으야? 그렇죠. 어떤 게 더 치아랑 가까워? 이가 더 가깝죠. 그래서 이가 혀의 최고점이 더 앞쪽에 있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본인의 혀를 발음을 하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자, 했을 때 혀가 어딨지? 그쵸, 혀가 지금 이 했을 때 여기 위치에 아마 위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했을 때. 자, 근데 했을 때는 혀가 어딨죠? 라고 했을 때는 혀가 뒤쪽에 좀 닿아 있어요. 그쵸? 를 했을 때는 혀가 뒤쪽에 닿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혀가 앞쪽에 위치하는 거를 우리는 앞전 혀설이에요. 혀가 앞에 있는 전설 모음이라고 하고요. 으와 같이 혀가 뒤에 있는 거를 뒤후 혀가 뒤에 있다 해서 후설 모음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전설 모음, 후설 모음. 개념이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볼 거예요. 혀의 앞뒤 위치 지금 우리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자음들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쵸? 이 묶어놓은 모음들을 한번 발음을 해보면서 어떤 게 전설이고 어떤 게 후설인지 본인이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다음 세 번째는 혀의 높이입니다. 혀의 높이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모음 3개 적어놨어요. 아, 요 3개 적어놨는데 차례대로 발음했을 때 혀의 높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번 어떤 게 제일 높이 있었고 어떤 게 제일 낮게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봤죠? 여러분, 했을 때 어떤 게 제일 높이 있었어요? 할 때. 그쵸? 얘가 가장 높이 있었고요. 가장 낮게 있었던 건 아가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혀의 높이에 따라서도 우리가 모음을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면, 자, 혀의 높이. 소리 낼 땐 혀가 어디 있지? 할 때는 그냥 혀의 높이가 그나마 가장 위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할 때는요. 좀 중간 정도의 위치를 했어요. 근데 반면 할 때는요. 혀가 아예 바닥에 붙어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혀의 높이에 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가장 높이 있는 걸 우리는 높을 고모음. 그럼 당연히 중간이니까 중모음. 그 다음에 가장 낮으니까 저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혀의 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발음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혀의 높이 차이가 잘 안 느껴져요. 혀의 높이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 개념을 기억하면 아마 구분이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혀의 높이가 높아진다라는 건요. 혀의 위치가 어디에 가깝냐? 입 천장 쪽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혀의 위치가 높다라는 거고요. 혀의 높이가 낮아진다는 거는 뭐예요? 혀의 위치가 입천장에서 굉장히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할 때는 어떻게? 혀의 높이가 굉장히 아래쪽에 붙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입이 점점 크게 벌어지거나 턱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 혀의 높이는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입이 많이 안 벌어졌죠. 그 다음에 살짝 벌어졌어. 근데 할 때는 어떻게? 완전히 벌어지죠. 턱도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봐도 아마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입술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모양은 제일 쉬워요.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제일 쉬울 텐데 보면 선생님 모음 지금 2개 제시했죠. 그 다음에 우 제시했어요. 두 모음의 입술 모양에는 지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발음해보세요. 네, 여러분 어때요? 차이가 느껴졌나요? 발음했을 때는 어땠죠? 입술 모양이 일자예요. 그쵸? 근데 우 발음했을 때 어때요? 입술 모양이 어때? 동그랗다라는 거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두 입술 모양의 차이는 어떻게? 는 평평하다. 하지만 우는 동그랗다.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으로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평평한 모양, 일자 같은 이 평평한 모양은 우린 뭐라고 하냐? 평순 모음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와 같이 입술이 어떻게? 동그란 모양으로 모여.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런 걸 우리는 원 모양이다. 원순 모음이다 라고 합니다. 알겠죠? 순은 입술 순이에요. 자, 그래서 평평한 입술 평순, 동그란 입술 원순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거기 학습활동에 있는 모음들을 쫙 써놔봤어요. 직접 발음을 해보고, 어차피 오늘 과제로 하려면 분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직접 지금 발음을 해보고 한번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모음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죠. 직접 발음을 해본 친구들은 특히 어렵지 않았을 텐데, 아래 선생님이 표, 지금 이거 제시해놨는데 교과서 133쪽 밑에 나와 있어요. 이 표 하나면 사실 모음의 음운 정리는 끝이에요. 여기는 지금 뭐야? 단모음을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어떻게? 이중모음은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단모음의 체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모음 체계표를 한번 여러분이 같이 보고 이것을 이렇게 외우면 되길 텐데, 이 표에 중요한 거는 이것만 줄줄이 외우는 게 아니라 뭐야? 분류 기준을 아는 거예요. 앞뒤 위치에 따라서는 전설, 후설로 나누는구나.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 평순, 원순 이렇게 나누고, 혀의 높이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 고, 중, 저 이렇게 나누는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 기준에 맞게 알아야 되고, 이렇게 안 상태에서 어떻게 이에에 위에 으어아 우오, 선생님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에에 위에 으어아 우오 이렇게 순서대로 선생님 외우고,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좀 그려놓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외워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 과제, 그리고 다음 시간 안내예요. 첫 번째, 이번 시간 과제는요, 교과서 130에서 133쪽 풀고 찍어서 위두랑 과제방에 올리는 게 이번 시간 과제예요. 저번 시간하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모음 했으니까 뭐야? 자음 해야지, 자음. 그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얘네. 자음의 체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과서 잊지 말고 준비를 꼭 하세요. 여러분, 오늘 같이 해본 모음의 체계 이해가 잘 됐을까요? 네, 모음의 체계는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우리가 오늘 분류한 거 뭐 있었지? 단모음, 이중모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전설모음, 후설모음, 마지막으로 평순모음, 원순모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이 네 가지 분류를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그 분류는 133쪽에 나온 표, 그거 하나면 정리가 싹 됩니다. 그 표로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모음에 대해 배웠으니까 교과서 푸는 거 절대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자음의 체계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